88 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해 이루어진 개발 사업으로 개포동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모여 산 곳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오늘 아침 철거 용역이 들이닥쳐서 주민들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때려부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치 않은 주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핥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역사 교과서까지 뜯어 고치려는 시도를 한 데 대해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아베를 비판했는데요. 미국 내 양심 세력의 반발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베한테 결코 득이 안 될 텐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한 번 거쳤던 일인데 역시 아베는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사람 같습니다. 알바노조가 내일 맥도날드 매장 2곳을 점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바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왜 이런 시위를 생각했는지 들어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지화하려고 했던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타워팰리스로부터 1.3km 떨어져 있는 강남구 유일의 달동네입니다. 도심 개발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아침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쳐서 마을의 중심, 자치회관을 때려부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법원의 결정이 몇 시간 뒤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성지훈 PD가 다녀왔습니다. 구룡마을 자치회관에 철거 계곡장이 붙은 건 오늘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이어 7시 50분쯤 강남구청 직원이 현장에서 계곡장을 낭독했고 8시부터는 용역 300여 명과 중장비가 몰려들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자치회관 건물 안팎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를 하더라도 오늘 10시로 예정된 법원의 행정집행 개고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 하라고 항의했지만 구청 직원들과 용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쯤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철거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관은 이미 폐허가 된 뒤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죠. 재난이나 피해를 어려웠을 때 그런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마을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젊은 분들과 봉사자들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유대감을 키워왔던 곳이에요. 이 안에 있는 그분들이 남긴 흔적들이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철거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입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법원의 행정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오전 8시경부터 용역을 동원해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10시 30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철거로 건물이 반파된 후에야 구청 직원들과 용역들은
법원 판결을 전달받은 듯 철거를 중단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주민들은 강남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이고 집행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전 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13일까지 철거 작업은 중단되게 됐지만 자치회관은 사람이 머물 수 없게 파손됐습니다. 강남구청이 건물주를 상대로 행정대 집행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어제 판결일이었지만 오늘까지 연기가 됐고 그 전에 강남구청이 이곳 마을회관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은 그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오랫동안 표류해왔습니다. 강남구청은 토지를 지자체가 사들이고 현금 보상하는 전면 수용 방식을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환지 방식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가 강남구청의 전면 수용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재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온 대규모 화재 등이 발생하면서 재개발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초구 헌인마을이나 양천구의 신정갈산 마을 등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수용 방식은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는 평소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줬던 김무성 대표. 오늘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 시대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이런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백지화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오락가락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당정이 다시 추진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회의를 열어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책추진 번복 사태에 대해 우선 공식 사과했습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건보료 개편 방향에 대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건보 재정을 해치지는 않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 당초의 취지는 저희 당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할 거를 수정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보신다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서. 복지부는 1년 6개월간 준비한 건보료 개편안을 전격 취소했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 지도부마저 반대하자 엿새 만에 백지화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어제 복지를 늘려주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이런 말을 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오늘도 증세 반대 입장을 또 밝혔군요. 네, 김무성 대표는 복지 사업을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의 계획을 높이 평가한 후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김 대표는 이어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재정 건전성 확보는 복지 축소론과 동전의 앞뒤면을 차지하는 우파적 목표입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새로운 복지 모델을 강조하며 김무성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조세 개편안과 새로운 복지 정책의 그 모델 또는 틀을 마련해서 신중하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김무성 대표가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증세 비판을 받자 복지 축소를 외치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복지로 망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이 조세정책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새누리당이 그 조세정책 제도를 옹호했던 만큼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 예,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새로 뽑히는 당 지도부에 대한 제안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9일 새 지도부의 첫 일정 현충원 참배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바로 그날 아침 8시 승패와 관계없이 새로 출범한 지도부 모두와 전 국회의원, 전 지역위원장, 당의 원로, 현 당직자가 함께 그동안의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예, 문 위원장이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제안 속엔 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별도로 참배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대표로 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박지원 후보 측은 당의 의견이라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놓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경우는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끝으로 법조 소식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를 받던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회의록 초본 파일을 본 후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대통령이 초본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므로 그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색깔 공세를 폈고 이후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의도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 후 노무현 재단은 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으니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요즘 복지와 세금 논쟁에서 조선일보의 핵심 주장은 복지를 줄이자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무리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업들에게 걷는 세금, 법인세를 늘려도 세금 수입이 안 는다는 기사였습니다. 법인세를 더 걷자는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런 기사를 썼을 텐데요. 왜 무리수인지 곽보아 PD가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을 확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반론을 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김무성 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임금을 깎고 물건값은 올리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주체인 가게를 제쳐두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쓰여진 무리한 기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수익을 올려주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가게거든요. 지금 가게의 중요성이 대단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중산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실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들의 이익이 일정 부분 그리고 단기간 내에 줄어드는 게 과연 가게로 그리고 정부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일시적으로 수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살아나면 어디까지 그걸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근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현재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조금 줄어들 뿐이에요. 아주 조금. 그래서 법인세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 여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가 또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냥 그 상상력의 소산이죠. 임금은 노사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법인세가 올리고 낮은다고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이니까 아주 관련이 없진 않겠지만 그 연관성은 지극히 낮아서 그런 논리적 추론은 너무 무리죠. 오건호 위원장은 깎아준 법인세가 대기업 주주의 이윤과 사내 유보금으로만 돌아갈 바에야 복지에 쓰는 게 경기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오늘자 기사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무상급식을 3대 무상복지로 규정하고 소득 상위 30%를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 나오는 돈 7조 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최근의 경제 저성장 상황을 무시하고 옛날식 성장 패러다임에 갇힌 기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사실 그게 올해부터 본격화가 돼요. 복지에 사용한 게 지금 115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복지에 들어가는 진짜 복지, 진짜 뭐 다 빼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가 채 안 돼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우리가 국가 생존 전략으로 봤을 때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쓰고 있느냐. 지금 물론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외에도 복지만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나머지 전 세출 분야, 지금 12개, 13개 세출 분야가 있는데 그 13개 세출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자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난번 이 정부의 기조에서는 공약한 복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수준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요? 예.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여지없이 깨졌거든요, 지금. 복지는 지금 공약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공약대로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공약대로 가고 있어요? 그 기초연금도 그렇고, 또 기초연금 공약대로 가신 거예요? 아니, 일부 그 하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결국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약 후퇴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4대 중증 질환 공약대로 가신 네. 거고요? 예, 다 네? 공약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드린다. 이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암, 심장병, 뇌혈관과 희귀난치성 질환은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대선 공약입니다. 하지만 복지부 업무보고에선 이 공약의 실천 방안이 빠졌습니다. 향후 보완 계획도 없어 사실상 공약 후퇴가 공식화된 겁니다. 안 바꾸고 공약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약을 변경한 사례도 많고요. 그것은
그 공약의 큰 기본 말씀하실 정신을 공화거든요. 지키는 제가 그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평가해야지 1점 힐액도 안 되고 그대로 공약을 지키는 역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바꾸고 공약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점 힐액도 안 되고 그대로 공약을 지키는 역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4월) 초에 개통하는 호남 고속철도의 운영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코레일이 지난달 서대전역 경유 노선을 끼워 넣은 데 대한 호남의 반발이 거세자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은 별도의 KTX라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철도 노선은 그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매우 밀접한 문제인데요. 호남 KTX 줄다리기에서는 특히 코레일 사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호남 KTX의 정치학,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4월 초 개통을 앞두고 경유지 논란이 일었던 호남 고속철도의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용산에서 광주나 여수로 직행하는 KTX 노선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호남 KTX가 원래 계획대로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은 호남 고속철도 노선이 결국 서대전역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정반대로 보도했습니다. 서대전을 거쳐 익산으로 가는 별도의 KTX 노선이 추가된 데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엇갈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초 호남 KTX 82편 중 64편은 애초 계획대로 직행하고 나머지 18편은 서대전을 거치도록 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초기 계획에 없던 서대전 경유 노선이 알려지자 호남 지역 주민들은 서대전을 거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5분가량 늦어져 고속철도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 속에 어제 국토부는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68편을 호남 KTX라고 부각해 발표하고 이와 별도로 서대전을 경유해 전북 익산까지만 가는 KTX 노선 계획을 덧붙여 공개했습니다. 코레일이 당초 호남 KTX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대전 경유 노선을 막판에 끼워놓고 직행 노선을 애초 64편에서 68편으로 4편 늘리면서까지 서대전 경유 노선을 지키려 했던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최현애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7월 그리고 서대전 경유 노선을 공식화한 올해 1월 언론을 통해 호남 KTX의 서대전 경유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친박근혜계 인사인 최현애 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2012년 총선에서 대전 서구일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듬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 사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지만 내년 4월 총선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최 사장이 총선에 재도전한다면 코레일 사장 시절 호남 KTX의 서대전 경유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레일의 애초 계획에 따르면 광주나 여수로 직행하는 KTX는 총 82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대전을 거치는 노선이 익산까지만 운행하면서 본래 의미의 호남 KTX는 68편으로 14편이 줄게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알바 노조가 내일 맥도날드 매장을 점거하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 알바 고용의 문제점을 여러 번 폭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북적거리는 매장을 점거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알바노조는 시민들의 양해와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맥도날드에서 저희 조합원이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해고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네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맥도날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가 파헤치기 시작했고 맥도날드에서 이제 광범위한 불법적인 관행, 즉 꺾기라는 이런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비정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문제를 사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꺾기라는 거는 이제 매장별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출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집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급을 이제 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고 시위는요, 저희는 시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대화와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간 정도 저희가 계속 맥도날드에 대화를 요청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맥도날드는 딱 한 차례 1월 말에 이제 저희들한테 답변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문제 해결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정말 마지막 기회로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정말 문제 해결 의사가 있으면 그 전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 사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매장 점거 시위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착취받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밥을 지켜줄 수 없는 법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되묻고 싶은 겁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5,580원 받아가지고는 학비도 낼 수 없고 뭐 생활비도 될 수 없고 사실은 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의 이 시위를 통해서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그리운 아이에 대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이러시고 그럴 때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모든 국민의 아이들 저희가 지키려고 진실 앞에 섰습니다. 저희 이 걸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사 왜곡 시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서 발간된 세계사 교과서 안에 있는 위안부 서술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남의 나라, 그것도 미국 교과서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아베 총리가 속도 감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아베는 그때도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강신혜 PD가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1년여간 이미 총리를 한 번 지낸 바 있습니다. 첫 총리 시절의 아베는 지금보다 더 우파적인 노선을 따랐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양심적인 세계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2007년 3월 기자회견에서의 망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채택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입니다. 아베 총리는 며칠 후에도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사죄할 의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때 아베를 그 누구보다 비난한 것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류 언론이었습니다. 2007년 3월 24일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아베의 발언에 대해 민주국가 지도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결의안은 결국 2007년 7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아베의 망언이 미 의회 최초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추동한 셈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다시 총리가 된 아베는 취임 초기엔 경제정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극우 본색을 드러냈고 심지어 미국 역사 교과서의 왜곡까지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맥그로이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 실린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군이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했고 일본군이 이를 은폐하고자 수많은 위안부 여성들을 학살했다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저자인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드 교수는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역사협회 소속 학자 19명이 어제 아베의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해 집단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입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성명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성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는 일본국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 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만들어간다며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사랑 있고 함께 하고 싶은 우리. 둘이 문제지요. 두 사람이 만나 한 쌍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일이 당연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해야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힘이 되는 비결도 소용이 있을 텐데 조금 모자라고 준비가 덜 되어도 좋습니다. 젊음을 미천으로 용기를 내서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2월 6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